항공계를 휩쓸고 있는 자유독감, 프리덤 플루, 자유독감. 들어보셨습니까? 자유독감.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자유독감. 근데 다들 이게 지금 항공업계에서 이 자유독감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전염병처럼, 전염병이죠. 독감이니까. 지금 다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항공업계의 종사자들이 지금 프리덤 플루에 걸리고 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출근을 못하는 거죠. 프리덤 플루에 걸려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월 15일 금요일은 이 보잉사에 일하고 있는 그 보잉사에서도 시애틀 본사 쪽에서 일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병가를 내는 날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병가를 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작은 사진 보시면요. Right to choose. E가 가려져 있는데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Stick out. 차라리 병가를 내라 이겁니다. Every Friday. 매주 금요일마다 starting October 15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병가 내라. 선택할 권한이 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백신 얘기입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내 몸이니까 내가 선택하겠다. 내 건강이니까 내가 선택하겠다. 물론 전염병이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근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의무화할 문제가 아니라 뭐 예외 조항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준다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부작용에 대한 문제 이런 걱정을 좀 없애주거나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내가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돈 나라에서 내줍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동안에 모든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까? 제대로 된 대책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무작정 그냥 띡 명령, 명령도 그냥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띡 명령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용납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먼저 이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9,000명이 넘는 조종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종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이제 스와파라는 노조가 있습니다. 이 스와파 노조에서 우린 파업한 적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갑자기 항공 조종사들이 다 줄줄줄 병가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사이에 1,800편이 취소가 돼버렸죠. 항공편이. 월요일만 해도 한 350편 취소가 돼버리고 화요일까지도 거의 90편 이상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병가를 내는 거예요. 주말에 병가 내고 주중에 나와서 또 일하고 근데 주말에는 병가 내고 이제 일종의 항의 표시입니다. 항의 표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무화 조항을 강제로 시키고 있는 회사 측에 대한 항의 표시. 자, 다시 한번 이걸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번에 왼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모더나, 파이자,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해가지고 두꺼운 글자로 표시되는 점이 점점점 찍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first dose니까 첫 번째 주사를 10월 27일까지는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사를 11월 3일까지는 맞아야 되고요. 존슨앤존슨은 11월 24일까지는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연방정부에서 내려놓은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2월 8일이 되잖아요. 12월 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증명을 해라라고 연방정부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8일에 완전 접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주사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마지막 주사를 맞고 나서 2주 동안 경과를 보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가 줘야지 이제 완전 접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날짜들이 나오는 거죠. 2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주사 맞고 나서 두 번째 주사를 맞을 동안에 3주 내지는 4주가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주사를 맞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맞아야 돼. 며칠 안 남은 겁니다. 지금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날짜가. 오늘이 벌써 15일인데 24일까지는 첫 번째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시간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지난 화요일 날 보잉사에서 직원들한테 보낸 공지문입니다. 보잉사에서 직원들한테
12월 8일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이날까지는 주사를 맞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한 것이죠. 선택하거나 준비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혹은 뭐 항소를 한다거나 어필을 한다거나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나마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 뭐 이달 말까지 주사 안 맞을 거면은 넌 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도해드린 대로 군인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인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퇴역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잭슨 항공사에서도 플로리다에 있는 잭슨 항공사에서도 이런 그 파업 아닌 병가, 뭐 자유 독감에 걸려서 병가를 내는 이런 이제 근로자들이 자꾸 생겼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보잉사로 갔다. 보잉사 노조는 예전부터 좀 유명합니다. 노조 중에서는 좀 제법 굉장히 파워풀한 노조입니다. 그래서 이 보잉사에서 이런 움직임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뭐 노조 차원에서 벌인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업종이라든가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런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어차피 독감은 유행병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전국에 확 뭐 자유 독감 퍼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듭니다. 자유 독감이 퍼져서 우리 자유권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항공조종사가 틱톡에다가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올려놓았는데요. 그 영상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좀 파워풀을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유튜브에는 안 올린 것 같은데 럼블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rumble.com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영상에서 이 항공사 조종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18년 동안 항공기 조종사로 일해왔는데 백신 접종을 하고 안 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문제가 있다. 지난 257년 동안 미국인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따지면 지금까지 2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으로부터 이 지배받는 식민지에 있던 이 국민들이 더 이상 식민지 생활 안 하겠다, 독립하겠다,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찾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지 벌써 25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지금까지 계속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 의무화라든가 백신 의무화,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은 이것은 결국에는 위임 통치와 같은 것이다. 내가 내릴 결정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리게 그냥 그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임 통치라는 이야기. 이렇게 위임 통치를 자꾸 해서 결국 내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스크 써라, 주사 맞아라 이 자체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위임 통치라는 것, 내 권한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난 이후에 내 자유를 계속 잃어버리는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각각의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기준선 이동 증후군을 직면하게 된다. 이제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옮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베이스라인 쉬프트라는 겁니다. 베이스라인 쉬프팅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기준선 이동 증후군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증후군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정상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른바 뉴 노멀이라는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비정상이었던 거를 이제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녔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정상인 세계가 되는 것 같이 이게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세계.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고 해서
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미국의 엄청나게 많은 주들, 플로리다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주들이 지금 마스크 다 안 쓰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실내에 들어갈 때는 그 회사에서 정한 규정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감염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이야기죠. 뉴 노멀이 과연 진짜 정상이냐? 그게 리얼 노멀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뉴 노멀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진짜 정상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 뉴 노멀이라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때 누렸던 자유가 어땠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은 자유를 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가 가졌던 것과 같은 선택을 즐길 특권이나 기쁨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명령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백신을 믿든 안 믿든 나는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달라. 만약에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어디에서 살지,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아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이 좀 있으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대중교통 대란 예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류도 지금 대란이 예고가 돼 있어서 풍족하지 못한 부족한 그런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땡스기빙 때 먼 거리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항공사 직원들이 자꾸 이제 자유독감에 걸리면 가족들 만나러 가는 것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 좀 차리고 진짜 정상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좀 바랍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가짜 새 정상, 뉴 노멀 세상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정상의 세계로 되돌아오게끔 이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일은 그 인간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제대로 된 일 하라고 저희가 질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조은조이님이 얘기해 주셨 것처럼 가스값도 지금 오르고 있어서 장거리 차를 직접 끌고 가서 방문하는 것도 뭐 적지 않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때문에 호텔들 지금 중간중간에 장거리 뭐 대륙간 이동 같은 거 하셔야 되는 분들은 호텔들 중간에 숙박을 하셔야 될 텐데 호텔 잡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찌됐던 간에 지금 백악관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이든이니까 바이든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에 따르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또 맞습니다. 좋아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제대로 일을 해야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